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 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코너 안센 팍스 비즈니스 백악관에서 생중계입니다. 인상적이네요, 코너. 안녕하세요, 존. 맞아요. 미국은 이제 석유와 가스 모두에서 최대 수출국이자 생산국이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능가했습니다. 이란과의 잠재적 합의 이후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유가는 하락했고 앞으로 더 떨어져 이전 수준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6월 13일 토요일 미국이 국제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석유 수출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된 미국은 이 분야의 오래된 거인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새로운 영향력을 이용해 적국을 압박하고 이란과 협상하며 해상로를 보호하고 워싱턴 안팎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이 보도한 이 기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의 원유와 연료 수출은 하루 약 1,05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시장에 공급하던 양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고립시킬 것이라던 이들이 이제 미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 정점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중동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협상의 중심에 들어서고 백악관은 압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테헤란과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수도를 경계태세로 유지하고 JD 벤스가 대통령으로 등장해 유럽에서의 서명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를 요청합니다. 판사가 백악관에서 FC 프리덤 250을 허가합니다. 미국 작전으로 아라과 열차가 제거되어 베네수엘라 마약 테러리즘의 상징 니뉴 게레히로도 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트럼프는 어떻게 석유, 국경, 외교, 군사력을 하나의 권력축으로 통합했을까요? 지금 바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가 좋다면 구독해보세요. 직접 만든 영상으로 매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들은 석유 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국내 생산이 증가했고 수출이 늘어났으며 국제시장은 안전한 공급처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로와 다른 공급업체에 영향을 준 위기 속에서 말이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 나라는 5월에 세계 최대 석유 및 석유 제품 수출국의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이 외부 충격에 취약하고 국제 카르텔에 의해 압박받는 의존적인 나라였던 과거의 이미지를 뒤집는 것입니다. 이제 백악관은 판매할 에너지가 있고 대규모 생산 능력과 가격, 공급, 그리고 항로의 안전을 통해 동맹국과 적국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 언론도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최근 신기록을 세웠으며 지난해 하루 약 1,360만 배럴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외부 위기 상황에서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러시아가 제재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역 불안정 속에서 입지를 잃을 때,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려 할 때 미국은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공급자로 등장합니다. 그때부터 이 이슈는 경제 문제를 넘어섭니다. 석유는 주유 가격입니다. 운송비, 산업, 인플레이션, 그리고 외교적 영향력까지 모두 포함되죠. 한 나라가 물량, 물류, 그리고 공급 신뢰성을 통제할 수 있다면 에너지를 협박 수단으로 쓰는 적들에게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란과의 위기가 이 계산에 포함된 이유는 논의 중인 잠재적 합의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정상적인 석유 운송에 다시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로이터 통신에 협상이 거의 합의에 도달했으며 서명은 아마도 유럽에서 며칠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테헤란은 핵 관련 쟁점에서 후퇴하고 사찰을 수용하며 에너지 경로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대가로 워싱턴은 검증 가능한 이행이 있을 경우에만 일부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방정식이 변한 동시에 이란과의 협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까워지면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은 또 다른 이유로 들끓었습니다. 연방 판사는 2026년 6월 14일 일요일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열릴 예정인 FC 프리덤 250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부지의 부적절한 사용을 주장하며 행사를 막으려 했지만 판사는 원고들이 충분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또한 결정을 요청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80번째 생일과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를 대중문화, 애국심, 상징적 힘의 행사로 바꿨습니다. TMZ에 따르면 행사에 일론 머스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이 장면에 정치 문화적 무게를 더합니다. 백악관은 단지 석유, 이란, 안보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FC는 젊고 남성적이며 민족주의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의 이미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좌파에게 이것은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할리우드, 대학, 그리고 구미디어의 상징적 독점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안보 전선은 훨씬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남부사령부가 아라과 열차의 리더로 알려진 헥토르 후스텐포르드 게레로 플로레스, 즉 니니오 게레로를 상대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는 대통령이 작전 중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의 수장의 사망을 선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협력하여 조율된 작전이었으며 펜타곤 수장이 이 작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니니오 게레로의 사망은 트럼프가 미국인 가족들이 외국 범죄자들과 연관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응이자 카르텔과 마약 테러 조직에 대한 전쟁의 일환으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작전을 국경 논쟁과 연결지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점은 베네수엘라 당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미국 내 논쟁에서 범죄자들의 보호지역, 도주 경로, 그리고 지역 불안정의 실험실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언론은 대륙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직 중 하나의 두목을 상대로 한 공동 작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안보 문제에 있어 압박, 정보, 그리고 협상을 사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과 에너지 루트 개방을 협상하는 같은 대통령이 미국의 국경과 국내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조직을 타격하기 위해 남부 사령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의 논쟁은 결과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란과의 합의가 체결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에너지를 세계 안정의 기둥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아라과 열차 작전이 이 지역의 협력을 이끌면 국경 문제는 내부 논쟁을 넘어 대륙 전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석유는 미국을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 정상을 권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